자, 바로 문제 봅시다. 문제 344페이지 60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관광특구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해당 건축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 적용하지 않고 4번 분양가 구성하면 좀 건축비는 자원가인 정해서 고지 건축비, 기본적 건축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한다. 그게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 비용이에요. 국토부령 이름 맞아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한다. 이걸 틀리게 하려면 기본형 건축비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는데 그 금액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뒤에 있지만 앞에 있는 것은 함정 안 쓴다 그랬죠. 5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누가 심의해야 돼요? 시군구가 심의하지. 왜 국장이 심의하냐고.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그래야죠. 5번이 틀렸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있습니다. 61번 분양가 상한제 틀린 거 1번 공공택지 사업주체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똑같네. 2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아니한다. 2번도 똑같고 3번 공공택지 주택 공급할 경우 택지비는 해당 택지 공급가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포인트는 뭡니까 하면 택지의 공급가죠.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4번 분양가 구성하면 좀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하고 5번 사의 경우 기본적 건축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시군과 별도 정해 고시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적 건축비가 지역 실정장 안 맞다 그러면 시군국장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도 있다 그래야죠. 62번 봅니다. 62번 틀린 것은 1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택정책 심의에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좋아요. 2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생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 경제자유기업 쭉 가서 외자유치 인정해서 분양가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는 분양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말은 줄여가지고 경제자유기업 외자유치고 4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여기서는 150m죠. 150m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200이 아니고 150. 시군구청장 분양가 제한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가 설치 운영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3번입니다. 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틀린 건 기출문제네. 자,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에 대해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 승인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그랬죠.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하는데 국가지자체 공사 안 받아요.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막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시한 부분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이름 어찌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패스. 무슨 생각하면서? 나는 답이나 찾으러 간다. 답이나.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4번 관광특구 50층 이상이면 적용 안 합니다. 5번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택지비는 공공택지 택지비입니다. 해당 택지 공급가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된 금액으로 한다. 5의 X요. 공공택지는 뭐 플러스 뭐라고?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틀린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실전 가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1, 2, 3, 4 보는데 실전 가서는 완전 확실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
1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제에 대해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반적이면 입주자 모집 승인은 시군구 승인 받아야 되는데 국가지자체 공사 이건 확실하잖아요. 국가지자체 공사 50% 출조한 부동산 법인 거기는 분양 승인 안 받고 복리시는 분양 신고 안 한다. 1번 딱 찍고 넘어가야지. 이 상태 더 갈 필요가 없고 2번은 처음 나온 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64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국장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등재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다. 이 문제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없었다고. 몇 프로? 몇 프로? 10%? 몇 프로? 200%? 몇 대? 20대. 그게 없었다고 이 문제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당연히 1번 뭐가 나옵니까? 10%, 200%, 20대 그런 말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1번은 5고 심의도 맞고 지정할 수 있다니까 5. 2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 의견 듣습니까? 듣습니다. 3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했을 때 이를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한테 공고 내용 통보해 줍니다. 4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해야 한다고.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가격이 안정된 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장에게 주민들이 국장 찾아가서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그래야죠. 해제 요청 누가 한다고? 시도 시군구가 국장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그럼 국장은 40일 내 결과 통보합니다. 65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 제한에 틀린 거 1번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가 지정한다. 중요한 거 암기해야 돼요. 국장 시도 맞습니다. 2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허가할 때는 주택정책심의 심의를 거쳐 시도 의견 청취한 후 지정해야 된다. 약간 애매하네. 나도 그 3번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 기준을 갖다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왜요? 얘는 국토부령에 있으니까 부령에 있으니까 안 나와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대령에 있으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암기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기준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4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부터 대령이 정하는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그 대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아까 얘기했죠. 투기과열지구 어디 있다? 수도권 충청권 있다. 등기 끝나고 단 5년 초까지 마라. 수도권 충청권 외우면 1년. 5번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하면 얼마요? 네, 3년 3초입니다. 3년 3초. 그래서 지금 5번 틀렸고 2번 국장이 투기관리 지정할 때는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시도 의견 청취 후 그러니까 지금 시도 의견 청취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심의가 나죠. 66번입니다. 66번 투기과열지구 틀린 것은 1번 국장 시도가 주택가격 안정에서 필요하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고 할 수 있다. 좋았고 2번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땐 시도 의견 듣는다. 좋았고 3번 국장 또는 시도는 5년마다 주택경제심의 효율 소집에서 투기과열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의 안정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계속 여부 재검토 몇 년요? 1년. 누가요? 국장. 시도 빠져야 돼요. 국장이. 시도는 빠져야 돼요.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받은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될 등 지정사가 해석을 인정되면 국장이나 시도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죠. 5번 해제 요청 받으면 국장 시도를 며칠 내? 40일 내 갑을 결정해서 알려주고 해제가 맞다면 해제는 하여야 한다고. 67번은 스스로 합시다. 스스로. 68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옳은 것 작년 문제네요.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시군구청장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 지정할 수 있다. 내용은 좋았는데 왜 시군구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야지? 국장하고 시도가 나와야지.
2번 시도가 투기과일지구 지정할 때는 시군구협의 이러면 되지.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하고. 3번 투기과일지구 지정되면 투기과일지구 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합니까? 투기과일지구 뭐만? 지위 분양권만. 4번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일지구 지정해야 한다. OX 고민하지 말고 OX 4번에서는 멈추는 게 아니니까 4번에서는 멈추지 말고 모르면 얼른 넘어가라니까 결론을 내야 되니까 4번에서 멈춰요. 4번 모르겠네? 5번 투기과일지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선정된 지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하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옵니까 X입니까? 오 그러지. 전원 어디 간다고? 해외 이주한다고. 사업주체 동의받았어요. 전매 제한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답은 O 넘어가야지. 4번 생각해봐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일지구 지정해야 된다. 분양 계획이 30% 이상 늘어나면 이것은 건설회사의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이 잘 돼가지고 생각해봐요. 만약 청약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30%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하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이것은 경쟁률 뭐라고요? 분양 계획이. 앞전에 얘기했다가 자 이번 달에 앞전에 얼마 했습니까? 그래서 1000세대 분양했다. 이번에 얼마 한답니까? 1000세대 분양하니까 겨우 3순위에서 마감했어요. 이번에 얼마요? 1300세대 분양이요. 죽으려고 작정했지 이 얘기죠. 4번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분양 계획이 확 상승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대려 떨어지지 이러면 분양이 안 돼가지고 미분양 소출하겠지. 4번은 도대체 말이 안 돼. 69번입니다.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 선정된 지 전매할 수 있는 경우 1번 세대원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전. 왜 수도권을 갑니까? 수도권을 가면은 안 돼요. 2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 일부가 이전 가려면 다 가세요. 3번 전원 해제 이주 몇 년 이상 2년 이상의 치료. 4번 이혼으로 입주가 선정된 지위 주택을 배우자 이전하는 거 그거는 인정되죠. 5번 입주가 선정된 지위 주택의 전부 증여가 아니고 일부 증여. 70번 똑같으니까 71번 갑시다. 71번 전매행위 제한 옳은 것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 권리변동 수반은 모든 행위에 포함된다. 오, 이제는 상속도 안 돼요. 상속은 어디든지 다 돼요. 상도는 대합받는 게 틀렸어요. 상속 어디 다 됩니다. 2번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입주가 선정된 지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충청구 외의 지역은 3년이다. 투기과일지구 지입니다. 수도권 충청구 외에는 몇 년? 1년 참고 파세요. 3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되면 전매돼야 안 돼요? 안 돼요. 4번 사업주체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자에게 부기등기해야 된다. 이건 맞죠? 주택은 부기등기해 놓습니다. 5번 전매 제한 행위를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야 된다. 왜 틀렸어요? 전매행위가 위반해서 전매행위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위입니다. 지위에 대해서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다시 사요 안 사요? 사죠. 얼마 주고 사요? 매입 비용. 매입 비용하고 전매 대금은 다릅니까? 매입 비용이 뭡니까? 매입 비용이 입주금 플러스 이자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입주금 뭡니까? 자, 계약금 3천, 중도금 7천,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1억 7천인데 여기 했던 이자 1년 만기 정기금 이자 해가지고 이자 한 170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매입 비용이요. 1억 7,17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매입 비용인데 이 주택을 갖다 갑이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얼마에 팔았다? 내가 여태까지 돈 들어가는 게 1억 7천 들어갔고
그리고 나는 뭐를 받아야지? P 해가지고 얘한테 얼마에 받았다? 한 2억 5천 받 2억 5천? 2억 5천 팔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매대금이죠. 전매대금. 그래서 전매대금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지? P가 들어가 있지. P가. 근데 P 줍니까? 안 줘요. 전매대금 아니고 뭐라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입주금 플러스 이자밖에 안 줘. 전매대금은 P가 붙었어요. P가. 72번입니다. 갑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한 수도권이다. 1번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이게 지금 아까 투기과열지구 지위 있죠? 투기과열지구 지위 10년 범위는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수도권 충청권은 몇 년? 이전 등기 완료. 언제부터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위가 생깁니까? 언제부터? 계약서 딱 쓰면 지위가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갑이 자 현대가 아파트 분양한다. 자 분양합니다. 분양 공고합니다. 자 분양 공고 보고 갑이 얘가 신청하면은 분양권이 생겨 안 생겨? 신청을 하게 되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죠. 신청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추첨했습니다. 추첨하면 생겨 안 생겨? 당첨됐어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뭐 해야지?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가? 그 날짜가 있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산점은 대상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번 대상주택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투기 과열지구 공공택지 소지할 때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몰라요. 그것은 너무 많아서 몰라요. 2번 패스. 어차피 모르는 거. 3번 갑이 대상주택을 전매할 때 토지공사가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주택이죠. 주택은 누가 산다? 토지공사가. 주택을 공급한 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사는데 문제에서 사업주택 지방공사 아니 되겠으니까 토지공사가 먼저 사고. 4번 갑이 상속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이전하면서 토지공사에 동의받으면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까?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부 다 이사가면서 주택을 누구한테? 토지공사한테. 그러면 걔는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갑이 건물에 인해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이전할 때 갑은 대상주택을 건물에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전할 때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론은 틀린 거 뭡니까? 1번 5, 3, 4, 5, 5. 2번은 모름. 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암기 안 해도 그렇게 풀면 돼요. 넘어갑니다. 73번입니다. 73번 주택법령상 사업조치는 사업이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73번, 74번 둘 다 기출문제요. 1번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이 아니고 60일이지 60일. 2. 이래서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조치가 입주 예정이 통보한 뭐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입주 가능일. 3번 사업조치가 저당권 설정 제한에 부기등할 경우 주택건설 대지는 언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전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뭐 답은 쉽네. 4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 이런 지문 나면 그 법 적용할 것 같으면 안 써버리면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러고 나오는데 적용한다 모르겠지만 문제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5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된다. 4번, 5번은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1, 2, 3에서 답은 되는데 그래도 3번이 답이다. 대부분 우리 시험장 가게 되면 지문 5개 나오면 그 중에도 보통 2개나 3개는 알아요. 그러면 2개나 3개는 얘는 알면 몰라요. 이런 문제 은근히 많아요. 2, 3개는 알고 2, 3개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알고 있는 두세 개에서 답이 나와요. 특이하게. 왜 그럴까요? 네. 답되는 거 위주로만 강의해놨으니까. 강의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답되는 거 위주로만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데서 답이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73번도 1, 2, 3은 알지만 4, 5는 모르는데 답은 3번이고. 74번 기억, 니은 들어갈 내용은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조합의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대지 주택건설 사업이 건설된 주택 대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당권 설정 등 할 수가 없다. 이게 주택조합이 아니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인데 이 주택조합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할 수 있다니까 조합원을 100% 모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찾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 가능일 60일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몇 번이요? 1번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 가능 이후 60일 75번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해당하지 않는 거 보너스 문제죠. 통장 매매, 사채 증여, 더지발 채권의 양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매매, 무허가 건물 확인서 증여. 보너스가 아니에요. 도시개발 채권은 주택법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가 아니에요. 도시개발 채권은 저쪽 도시개발법 가가지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그러면 누구요? 시도지사. 왜 발행합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계획 누구 승인받아요? 행자부 장관의 승인. 상한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 시도 조례청한데 소멸시효가 원금 몇 년이고 5년이고 이자는 2년이다. 왜? 아니 소멸시효가 있잖아. 소멸시효 원금 몇 년? 5년. 뭐하고 맞춰준다고? 청산금 소멸시효 맞춰준다고. 이자는 몇 년이라고? 2년이라고. 왜? 이자니까 2.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말을 하죠. 반응이 있어요. 누가 사는가 하면 누가 국토개발 개발행 허가받은 사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할 때 사고 공공이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도급계약 공사 체결자가 사고 그게 도시개발 채권이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76번 또 나왔어요. 공급시설 결항 금지에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지위, 행위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통장 양도, 사채 상속, 주택조합, 국민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시군과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공공사업이란 이주택 재산조 확인서, 지위나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상속저당은 된다. 상속저당은 된다. 77X, 78X, 79X, 80X, 81X, 82, 83, 84, 84까지 X네. 85부터가 85번부터가 관리 파트인데 관리 파트는 자 바로 문제 봅시다. 그 관리 파트 내용 읽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관리 파트 내용이 원체 많아가지고 자 85번 이게 옛날에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찍어봅시다. 주택법령상 배운 적이 없어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리주택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관리주택 동의받고 할 게 아닌 것. 자 1번 인순이도 달았다. 이봉주도 달았다. 뭘 달았어요? 스카이라이프. 그거 아닙니까 1번이. 2번 공용부문의 물건을 적재해서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한다. 자전거 요즘 지금 아파트 자전거 다 어디다 두세요? 이거 하는데 복도에다 매달아 놓으면 돼야 안 돼요? 대부분 아파트 복도 그 매달아 만드는 거예요. 처벌점이 꽤 커요. 2번이 그거고 3번 광고물 표지를 붙여간다. 4번 늦은 시간에 골프 연습기 운동기를 사용한다. 5번 가축 사육
가축 사육하거나 방송에서 사용해서 주거상에 피해를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이거. 그 중에서 4개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관리주체 동의사항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관리주체에서는 관리소장이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약 보게 되면 다 나와요. 우리 아파트는 이거는 돼, 안 돼, 돼,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관리주체가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4번입니다. 4번. 그럼 관리주체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86번입니다. 86번. 사업주체 담보책임 하자부서 바로 합시다. 담보책임 하자부 틀린 거 1번.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부서 해야 된다. 일단은 공동주택도 좋았고 10년 이내도 좋았고 하자보수 맞아요. 2번 사업주체가 지자체면 주택법상 하자보수 보전금 예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국가지자체 공사는 예치무 없습니다. 그건 상식이고. 3번 시군구청장 주택법령상 하자 담보 체험 기간 내 공동주택 구자 내 정대한 하자가 있다면 안전진단기관을 의해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봤더니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것은 내력구조부 하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4번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 하자 담보 체험 기간 내 공동주택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으면 하자보수는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5번 건축법에 의해 건축을 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특이하게도 이 주택법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시작해야 되는데 하자 담보 책임 의무만큼은 건축법부터 와요. 건축법에서 건축을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부터 주택법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되죠. 87번입니다. 87번. 하자부서 절차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그냥 안 배웠다 상식으로 해봐. 상식으로. 1번. 하자부서 기간 내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할 때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택의 하자부서 요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수해주지 할 수 있겠죠? 2번.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요구받으면 15일 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날짜는 거 모르겠고. 3번. 입주자 대표 등이 보수를 요구하는 하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가 하자보수 요구하니까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야.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하자인가인가 판정 의뢰할 수 있다. 괜찮아요? 괜찮죠. 전문기관의 하자인가인가 한번 따져보자고. 4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하면 하자보수 책임 면제된다. 면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면제가 어디 있어요? 하자보수 해줘야 되고 보증금을 왜 예치합니까? 혹시 망할 걸 대비해서 예치하는 것이지. 4번 영털이고. 5번. 입주자 대표 등은 일정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3자에게 보수. 무슨 얘기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요. 그럴 줄 알고 뭐 받아놨다고. 하자 보수 보증금 받아놨으니까 보증금을 써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직접 보수하든가 3자한테 보수하게끔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약지 173페이지 봐봐요. 173페이지. 요약지 173페이지 혹시나 했더니 수정이 안 됐네요. 5번 하자 보수 절차 맨 밑에 있죠. 하자 보수 절차. 하자 보수 기간 내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두 번째 날짜가 며칠 나옵니까? 3일을 15일 바꿉시다. 15일 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에 통보합니다. 3일이 아니고 15일이니까 수정 좀 합시다. 하자 보수 요구하게 되면 15일 내에 보수해 주든가 보수 일정을 통보한다. 펴놓은 김에 마저 한번 봅시다. 172페이지. 요약지 172페이지 하자 담보 책임. 자, 첫 번째. 하자 보수 의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공동주택 건설한 사업주체인데 가로 안에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을 건설한 건축주도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 보수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 기간 내 내력 구조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는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있고. 하자의 범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자 보수 기간인데
일반적인 시설물은 1년, 2년, 3년, 4년 아니고 내력구조부가 5년하고 10년인데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운시험 났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암기해보고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바닥포 지붕은 5년. 어떻게 암기했어요? 서 있는 것들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누워있는 건 몇 년이고 5년이고 아무래도 그게 편해요. 기둥과 벽은 서 있는 것들이니까 10년. 바닥, 포, 지붕은 옆으로 가 있는 것들 그것은 5년.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비 몇 프로? 3%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맡기는데 국가지자체 공사는 예치 안 한다. 처음에 예치 명의는 사용검사권자 명의 예치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입주자 대표로 넘겨주고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다 책임이 종료되면 순차적 반환하는데 순차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니까 10, 25, 20, 15, 15, 15다 10, 25, 20, 15, 15, 15 그리고 하자보수 절차에서 요구받으면 며칠 내에 대답한다? 15일 그렇게 그게 다시 문제 87번에 2번 봐봐요. 2번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요구받으면 15일 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입주자 대표 통보한다. 그래서 15일이 맞다 이 얘기예요. 88입니다. 주택법령 규정사항이 아닌 것은 쓱 보고 보기는 다 봤네. 주택법에서 안 본 거 뭡니까? 이 행강제금은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주택법 맞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진도 벌써 지금 2론 마치고 단원별 문제 마치고 모의고사 있으니까 이제 문제 그 모의고사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오후반이 3시 땡땡부터 해가지고 3시 50분 설명 들었습니까?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업을 갖다가 3시 50분을 하게 되면 4시부터 수업하겠네. 4시부터 수업하니까 와가지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은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면 문제를 철저하게 제가 888 맞췄으니까 근데 이 연습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모르면 찍되 막 찍지 말고 어쩐다고 이것은 찍더라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40문제를 갖다가 항상 40문제 꼭 그냥 40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무조건 안 돼. 우리는 40문제 다 못 풀게끔 이미 해놨는데 어떻게 푸냐고 빨리빨리 건너뛰고 항상 나중에는 2-3문제 못 푼다 생각해서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 모의고사 지금 제가 만들어놓은 사회 분량에는 모르는 거 없어요. 배운 것만 다 넣었으니까. 근데 실제 가게 되면 모르는 게 기본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작정해가지고 올해 고생 많이 했나요? 별로 고생 안 했잖아요. 죽을지 살지 뭘 고생했나요? 저분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봐주겠다. 그러면은 4문제고 안 배운 게 정상적이면 8문제 나온다니까. 모르는 애 공법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배우고 떠나가지고 어디서 배우고 떠나가지고 모르는 게 기본 8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려고 애를 쓰냐고. 못 푼다고. 그러니까 아예 2-3문제 못 풀었다 생각하고 웬만큼 풀었으면 보통 우리가 웬만큼은 32개는 풀거든요. 실력을 충분히 풀어요. 이거 몇 번 연습하면 32개를 푼다고. 나머지 내용 어찌해야 돼요? 888로 밀면은 8문제를 갖다가 한 군데로만 밀어버리면 기본적으로 2-3문제를 얻는다고. 2-3문제는 번호 작은데 밀면 우리는 72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70개 맞춰놓고 70개 맞췄어요. 10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맞히면 나는 합격한다. 근데 10개를 찍었는데 어디다 찍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안 보고 답안지에다 왔다 갔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10개 2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 좋으면 안 보고 운 좋으면 여기 왜 앉아서 로또 사야지 계속 로또 찍어봐야 똑같은 논리니까. 맞습니까? 안 맞아. 근데 이걸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한 군데로 확 밀어버리면 2개 맞춘다고. 2개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9월 달에 저 생각이지만 9월 달에 9월, 10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6번을 반복을 하니까 6번 반복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20점은 충분히 올라가요. 충분히. 근데 내용을 갖다 알면서 틀린 건 없더라는 얘기요. 그럼 9월 달에는 시간 맞춰서 꼭 나와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